안녕하십니까, 훈입니다. 훈투비의 훈입니다. 2020년 7월 28일 화요일, 해운대구 여기가 반여동이죠. 저 성구 밑에 반여동 센터 협성이 있죠. 여기 바로 앞쪽에 있는데 보면 이렇게 계룡 일슈빌 있죠. 이쪽에 있는 이 건물도 리슈빌입니다. 그렇죠. 협성이 맞나? 뒤쪽에 있는 게 리슈빌이고, 그죠? 반여동 이쪽에 뭐 반여 3-1이나 3국도 있고, 그리고 신용 7구, 그리고 구축 아파트들이 좀 있고, 최근에 가격이 좀 폭등을 한 상태에서 작년에 조정지구 풀리면서 좀 조사를 좀 하러 왔습니다. 계룡룸슈빌은 이제 입주 2년차 이제 됐죠. 등기 전이 안 돼서 이제 말이 많았는데, 소녀 말씀에는 뭐 민원 때문에 그래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해결을 돼서 이전이 됐습니다. 소유권 이전되고 난 다음에, 등기가 되고 난 다음에 가격이 좀 올라서 뭐 평당 1,000만원 했죠. 이제 1,000원 분양가, 그리고 지주조였고, 지금 뭐 7억 가까이 하고, 그죠? 34평 기준이죠. 이제 35평이네, 평이가. 84 기준으로 해서 7억 정도를 합니다. 7억 정도 왔다 갔다 하고, 가격이 상당히 올랐죠. 올랐고, 뭐, 전세는 뭐, 한 4억 전후 이렇거든요. 뭐 갭 투자를 해도 뭐 2억이 들겠네요. 2억 넘게 들어야 3억 들겠네. 그래서 조금 그렇긴 하겠는데, 어쨌든 최신축이죠. 예, 최신축입니다. 요시벨이. 그리고 뭐 한진부지에 이제 레지던스가 들어올 것이니까 이 전체가 좋아질 것이다. 이제 뭐 그렇게 하는데, 레지던스가 들어오면 뭐 거기가 좋아지는 거지, 이거 좋아지는 건 아니고, 물론 아파트에서 레지던스로 이사갈 사람은 좀 적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입지가 좋고 하니까 그런 건 모르겠지만, 한진 시야 부지가 이제 아파트로 뭐 신청을 하겠지만 만료될 건 뻔하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근린 건물, 이제 뭐 빌딩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부산시 입장에서는 최선일 건데, 그렇게는 하지는 않을 거고, 들어오는 입장에서는 주거형 형태의 건물을 지으려고 할 겁니다. 뭐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말을 하죠, 레지던스가. 뭐 아파트가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도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건물을 짓는 것 중에 가장 수익이 높은 게 사람이 주거하는 주거 형태의 건물이라고 하거든요. 빌딩 같은 거는 좀 주거 시설에 비해서는 이렇게 주거를 한다든지 음식을 한다든지 식하고 주하고 연결된 게 이렇게 좀 많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비싼데, 그냥 빌딩은 그냥 뭐 일만 하고 노는 오피스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건축비가 상당히 좀 적게 든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아파트를 짓고 이렇게 하려는 거는 수익이 많이 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뭐 틈만 나면 빌라나 짓고 막 이렇게 합니다. 원룸도 마찬가지고 제일 수익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주거 형태의 건물을 지으러 가지, 뭐 상가 건물이나 빌딩 건물을 지으려고 안 할 거거든요. 한진시와 부지가 어떻게 될지는 일단 모르겠는데, 만약에 주거 형태로 신청을 하면 레지던스 이상은 받기 힘들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소장님도 그런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한진시와 부지는 레지던스가 들어올 것이다, 뭐 타당한 생각이고요. 그 바로 옆에 있는 뭐 대림 34평이 이 얼마 전까지 뭐 4억대 1에 작년 재작년에 왔나 그때 그랬는데, 지금 6억 5천쯤으로 놓은다고 하거든요. 와, 상당합니다. 뭐 6억에서 6억 5천, 전세는 3억 전후 해서, 전세가 지금 완전 막 귀하답니다. 물건이 전세가 안 나온다거든요. 대림은 이제 센텀 대림은 2006년식이고, 센텀 피올에 이것도 2005년 8월식이고, 다 여기 오래된 아파트들은 다 2006년, 2005년 이런 식입니다. 이 앞에 보이는 협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대림이 구축 중에서는 제일 비싸고요. 피오레나 이게 협성은 좀 쌉니다. 센텀파크는 여기 뭐 대장주이기 때문에 9억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84 기준으로 제일 비싼.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죠. 7억대도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맞은편에 센텀 누리는 좀 싸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대림선은 4평에 6억 5천인데 전세는 3억 전후. 센텀 피오레는 34평에 똑같은 34평인데 4억 아래. 3억 5천에서 4억 정도. 연식 1년 차이 나는데 뭐 이렇게 메이크와 비메이크의 차이가 정도 난다. 입주도 약간 센텀 대림이 낮죠. 그렇지만은 이제 원동역이 지하철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피오레가 조금 더 가까운데 학교가 대림은 뭐 일단은 뭐 바로 옆에 핀토 헤어에도 뭐 옆에 있긴 한데 좀 그렇습니다. 좀 그런 게 있어서 좀 그렇지. 가격이 이만큼 벌어질 리가 없는데 하여튼 그죠? 어쨌든 대림은 34평 6억 5천, 피오레는 지금 4억 해가지고 뭐 2억 5천 정도 차이 나고, 대림 34평이 전세가 3억 전후, 센텀 피오레는 전세가 2억 5천 전후, 전세가는 5천밖에 차이 안 나네요. 자, 그렇습니다. 비가 추적 내려서 좀 그렇네요. 어쨌든 지금 여기 중학교가 없어서 송수 초등학교만 있고, 중학교가 없어서 센텀중을 장산중으로 가야 되는데 많이 가야 됩니다. 이제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어떻게든 송수중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동네 주민들이 발기를 해서 총발기를 해서 지금 의견을 넣고 있는 중인 모양입니다. 예. 센터는 협상은 지금 8사 기준으로 뭐 5억 전후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대림 34평이 6억 5천, 그 다음에 센터 협상이 5억 전후, 피오레가 4억 전후, 4억 아래 이렇게 되니까 제일 비싼 게 대림, 다음에 협성, 그 다음에 피오레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여기 아파트가 좀 건너편에 쭉 있는 센터파크는 이제 9억 정도 하니까 이거는 뭐 넘사벽이니까 그죠? 좀 약간 틀리다 해서 뭐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림도 뭐 34평인데 강조막 나오는 거는 6억이라고, 뒷동에 있는 거 강조막 안 나오는 거는 5억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실거주 하실 분들을 위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뭐 투자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좀 안 하시는 게 내 생각에는 타당하다. 근데 구축이 되어서 아무리 뭐 해운대 건이라고 하지만은 좀 그렇지 않겠나. 해운대 초입이죠. 차라리 안락 SK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단지라서요. 가격이 모르겠는데. 센터 협성 이게 보이는 이게 특징이 29평 판상형이 33평 타워인가 가격이 비싸다고 합니다. 더 높기도 합니다. 29평이 더 높다고 이야기도 하네요. 더 좋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반여 3-1 왕자 25평 뭐 6억 정도 한다는데 이거 가서 알아봐야겠고, 지금 만약에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취득세 부과 기준이 일단은 미가구까지 8%고 그죠? 12%, 저 같은 다주택자는 이제 그래 되는데, 이제 취득세 부과 기준이 언제냐 하니까 7월 10일 대책 발표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동산에서 거래가 되면 실가신고가 이제 30일 이내로 해야 되죠. 옛날에 60일이었는데 그래서 8월 10일 이내만 만약에 뭐 모든 거 잔금을 다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 날짜를 뭐 7월 9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정도는 여유가 있으니까 실가신고를 30일 내로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거래가 되면 부동산에서 자기가 종결을 했으니까 얼마 거래를 했다 그 계약서를 첨부해가지고 구청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실가 신고를 한다는 건데 그게 한 달 내로 해야 돼요. 그래서 좀 한 달 동안 누락을 시켜도 된다 이야기죠. 만약 7월 10일 날 계약이 되다면 8월 10일 안에는 무조건 해야지 불이익이 없습니다. 부동산에 과태료 같은 거 안 맞겠죠.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건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7월 11일을 취득세 바뀐 취득세 부과 기준이라고 따진다면 8월 10일 내에 어쨌든 뭐 거래를 해서 그죠? 그러면은 계약일 기준, 계약까지만 해도 되겠네. 잔금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해서. 잔금까지 다 해야 되나? 그거 모르겠네. 그렇게 해서 달아로 하는 거죠 뭐. 이제 사실은 8월 9일날 계약을 하더라도 7월 9일날 계약했다 해가지고 30일 내니까 신고는, 그러니까 뭐 부동산 소유인들한테 불이익은 안 갈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이 어쨌든 지금 많이 거래를 하는 것들은 8월 10일 내에 모든 걸 완료시켜야 된다. 나안시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개설했으면 꼭 나안을 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취득세 중과를 피해갈 수 있다. 뭐 중과라는 말에는 양도세만 중과가 이래 있었는데 이제는 봅시다. 취득세 중과에다가 살 때 취득세 중과 12%까지 취득세 중과에다가 그다음에 중과는 이제 뭐 집 많이 가는 사람들은 뭐 종부세 놓을 거니까 그죠? 이제 종부세 중과라는 거 이제 말하는 거고 종합부동산세 올리기로 했죠. 그죠? 6%뭐 8% 이렇게 이야기 나오니까 그리고 팔 때 이제 양도세 중과 기존에 있는 양도세 중과가 중과만 3중과입니다. 세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그러니까 연념하시고 공부 좀 하셔가지고 뭐 그래 어려운 건 없으니까 이런 세가 빡빡하고 이렇게 할수록 보통 사람들이 머리 아파할수록 기회가 생기는 법입니다. 그렇게 규제를 많이 했는데 22번의 대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들이 이렇게 천정부지 올랐던 거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뭐 이렇게 법을 잘 만들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 빠져나갈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또 편법을 이용을 하거든요. 뭐 노무현 시절이나 문재인 시절 지금 현 정권에서 가격이 그렇게 상승한 이유도 끊임없는 규제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죠. 전반적으로 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명박 시절에는 강남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물량을 많이 때려붓고 규제를 완화시키고 했기 때문에 사볼 때면 사봐라 했기 때문에 물량 때려부으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메리트가 없었다는 거죠. 부동산 투자에. 정책을 지금 자꾸 뭐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경제 정책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좌파 경제 정책이 주류적인 경제학도 아니죠. 장하성이나 이런 사람들. 그래서 안타깝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뭐 반포주공 아파트가 뭐 45억, 50억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말 된 거죠 뭐. 그 얼마나 올랐습니까? 예, 뭐 가계부채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박근혜 시절 가계부채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지금 뭐 가계부채를 뭐 지금 뭐 어떻게 되면 뭐 부채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졌죠. 계속 뭐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글로벌 금융 경제에 어떤 안 좋은 신호가 오니까 양적 완화를 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돈을 많이 푸니까 경기를 부양하려고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많아서 그게 전부 다 만전 자산인 부동산으로 다 쏠리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어쨌든 일단 다리를 옮겨서 또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